찍어봐. 하나, 둘. 웃는 모습이 예뻤던 아이. 오이? 하나, 둘. 인형을 좋아했던 아이 명준이. 안에 어떻게 나오나? 그러나 지금 명준인 이 세상에 없다. 어머니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었던 아들은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1년 반 전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만성 백혈병. 집도 팔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명준이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는 가난이 아들을 죽였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명준이가 그렇게 빨리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명준아, 미안하다. 한경엽 씨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인쇄소 일을 하던 남편 윤충렬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 지난해 12월. 유일한 치료 방법인 골수 이식을 받으려 했으나 암 수치가 다시 높아져 지금은 무균실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젠 암 수치가 낮아진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관에만 유지만 하고 이식을 안 하고. 만성 백혈병에서는 가능해. 근데 급성에서는 속도가 아시다시피 빠르잖아요, 병들이. 그래서 그게 제어가 안 돼요, 먹는 항암제로는. 저거 이 보험 처리가 안 되면요. 지금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이식 받고 그 이식 비용을 다시 이식 받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보험 문제는 아무튼 우리가 관해가 되면 다시 심사는 올려봐요. 국가에 올려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환자가 왔다는 거는 이제 보여서 다시 재심사 청구는 해봐야지. 두 번째 시도하는 골수 이식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지난 6개월간 쓴 돈이 5천만 원.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1억여 원. 돈 때문에 남편은 치료를 포기하려고 한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그렇게 뭐 식구들에게 고통 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식하고 나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삶이 아닐 것 같은데 짐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자. 숙제 다 했어? 언니 빨래 할 건데 빨래 할 거 없어? 있어. 윤충렬 씨가 병을 얻고 난 뒤 윤진과 윤정 두 딸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밥도 스스로 해먹고 빨래도 하고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하며 학교에 다녀야 한다. 처음엔 이런 일들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젠 한결 수월해졌다. 아버지 병이 나아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잘 버틸 수 있을 것만 같다. 뭐예요? 제가 정이 먼저 자고 무서울 때마다 여기다가 쓴 거예요. 밤에? 눈물 자국으로 쭈글쭈글해진 큰딸 윤진이의 일기장에는 돈 이야기가 가득하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구하는 일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돈 때문에 아버지가 골수 이식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더 어린데도 아빠께
이런 말씀 드린 건 좀 뭐라 할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서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지금은 가장이 아니지만 엄마가 가장이지만 예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었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직 수술 안 받는다 그러면은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일을 더 해가지고 다 나아서도 돈은 벌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빠는 지금 희망조차 없다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배웠다. 윤충열 씨의 두 딸은 아버지 생명을 돈이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집을 팔았고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윤충열 씨 가족은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즉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이로써 한 달에 50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되지만 골수 이식에 필요한 돈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이 없다. 아이고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른 한경엽 씨는 두 아이들이 서둘러 학교에 가느라 어질러 놓은 집안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토록 힘겨운 일상으로 밀어넣게 된 것이 서럽고 미안하다. 너무 안 됐어요, 그냥. 백혈병 발병 5개월 만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두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며 뛰어다녔던 모든 수고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딸은 도리어 쓰러진 도미노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며 위로하지만 남아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이식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얘가.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초심으로 돌아와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끝나지 않는 병마라서 글쎄요. 아빠 힘들어? 들려? 무균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둘째 딸은 문 밖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한다. 빨리 나. 윤충열 씨의 골수 이식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생존 가능성이 40%로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충열 씨 가족들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잃게 될까 두렵고 무섭다. 올해 48세인 김원철 씨. 그는 암 환자다. 3년 전 직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한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암세포가 엉치뼈까지 번져 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치료가 끝난 뒤 김원철 씨가 찾아간 곳은 병원 중환자실. 엄마 나 좀 봐봐. 못 보겠어? 나 좀 보세요 어머니. 숨 가쁘세요? 예?
어디 괜찮으세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최근엔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호흡기를 떼거나 투석이 중단되면 3, 4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다. 만약에 치료가 중단된다면 그 즉시 뭐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원 치료 받으면서 계속적인 그 간호 인력들이나 의료진이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철 씨는 벌써 70일이 넘도록 입원 중인 어머니의 진료비가 걱정이다. 그에겐 650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낼 돈이 없다. 저희가 경제적이나 모든 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병중에 그냥 계시기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환자분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불효라 해도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김원철 씨의 솔직한 심정이다. 암 환자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자신의 치료도 어머니의 치료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 누구나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왜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 한 대학병원 수납창구에서 환자 가족들을 만나봤다. 종양도 의심되고 또 다른 그 방광 안쪽에 또 다른 게 있다고 염증 고름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수술이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지금 검사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은 10일. 중간 정산 결과 총 진료비 260여만 원 중에서 실제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약 150만 원, 절반이 넘는다. 처음에 뭐 의료보험 하면은 거의 다 의료보험에서 내가 본인 부담 얼마 없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환자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와사키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야기의 일주일 입원 진료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230만 원 중 137만 원을 내야 한다. 약과 주사, 검사료,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뭐 건강보험이고 이런 거 뭐 의료보험료 이렇게 연체 안 시키고 자동차 콕콕 시켰는데 6만 7천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저거 할 때는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총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0%의 2배가 넘는 약 42%. 결국 비급여 부분을 줄여야 진료비가 줄어든다. 그런데 부산에서 만난 환자 가족들은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약값이라고 지적한다. 작년 한 해 한 게 수술하고 그 가마 라이프 하고 방사선하고 할 때 그때가 한 2천 가까이 들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2천만 원. 예. 이 병원비가 한참 2천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예. 치료를 할 적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약들이라든지 주사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셀프 끊는 것도 있고 테크놀로지 끊는 계산이 있잖아요. 네, 저는 셀프 끊는다는 얘기 선수납 처방전. 일단은 보험이 안 되니까 선수납을 해야 되는 거라. 미리 먼저 수납을 해야 약이 올라오거든요. 적결구 같은 경우는 24,140원이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35,000 그게 얼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쳐도 6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6만 원짜리가 두 개를 맞으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나부반이라 했고 올리지 말라고 죽는 약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5일을 맞으니까 첫 번째 하루만 딱 보험이 되고 4일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개가 23,840원이에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제이의 경우 일주일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값, 주사값만 30여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이 들어간다. 매일 먹는 약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을 받기도 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약도 포함돼 있어 이렇게 비싸다. 이 약과 주사는 의사가 제이의 치료를 위해 처방한 것들이다.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 제이 약값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픈 아이의 약을 끊을 수 없는 일이다.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12살 민지. 무려 31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민지 오른손 손 줘봐. 지금 보면 보시면 이게 못 옵니다. 이게 신경 모든 건 살아 있는데 힘 자체가 빠지고 움직이는데 원활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제가 침대에서 다 일일이 내려서 휠체어 앉혀줘야지만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민지 엄마가 하려니까 무게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보호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들어왔고 거의 지금 뭐 다른 생계 일하는 것도 지금 거의 포기 상태고요. 이천채 고개 싫어 이거 하기 싫어. 선생님이 오늘 뭐 많이 줬잖아. 협조해줘. 민지의 마비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마비가 왔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도 힘들다. 아니 저기 가방. 캡슐도 못 먹이고 물약도 못 먹습니다. 가루약도 못 먹습니다. 가루약은 뭐 타서 먹는 거 물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루약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주사제죠. 주사제 놔주세요. 그 주사제는 보험 적용 안 되는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해주세요. 그럼 100% 선순업 들어가는 거예요. 캡슐로 된 약은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약을 주사로 맞으면 비급여로 분류가 돼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약이라도 어른이 먹을 때와 어린이가 먹을 때가 다르고 치료 효과가 검증이 덜 된 신약이나 새로운 처치법 중에는 비보험이 많다. 어떤 약이 비급여냐 하는 것은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다. 치료제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험 적용을 안 받더라도 내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그 약은 써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중성구 수치가 제로입니다. 올려야 됩니다. 5번 보험 적용했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6번째, 7번째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써야죠.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부담 되는 겁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4월 서울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선 이 비보험 약으로 인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혈병 아이를 둔 한부모가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민원서가 그 발단이다. 비급여 약이 너무 많이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약값 470여만 원을 환불해 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에서 환자가 확인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고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병원은 환불해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약이나 진료를 하면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에 서울대 의료진들은 비급여 약을 전면 중단했다. 심각한 사태는 그 이후 나타났다. 항암 보조 치료제가 전면 중단되자 어린 환자들의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위급 상황까지 발생했다. 진토제가 안 들어가니까 뭐 한 번 토할 거 10번 토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토하면서 진이 다 빠져서 항암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엄마들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애처로우니까. 그래서 약을 달라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보험약제가 지급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린다. 아, 그런 법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결국 환자 부모들은 보건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아이들의 생명이 위독한데 급여냐 비급여냐를 따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가 있을 때는 비급여 약을 쓸 수 있다고 규정을 수정했다. 이제 심사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100분의 100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비급여 치료를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비급여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보장성이 강화됐다면 그러한 것들도 다 보험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모든 약과 처치법에 보험 적용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이나 새로운 처치법은 검증 과정을 거쳐 적용 대상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일부 지금 비급여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결정을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비급여 수준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는 백혈병의 경우를 살펴봤다. 3주씩 2번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다. 첫 번째 입원에서 총 진료비 6,300여만 원 중 3,200만 원을 내야 했다. 두 번째 입원에서는 8,2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냈다. 병원비로만 6,300만 원이 들어간 것이다. 우리나라 OECD 회원국이잖아요. 경제력은 많이 좋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치료비 때문에 죽는 환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치료약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고 그런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아서 죽는 환자들이 현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암이나 백혈병 같은 중증 질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 20살인 서경진, 경진인 암 환자다. 3년 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해 폐로 전이돼 현재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진이가 아픈 뒤로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돼버렸다. 화장품 판매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온 어머니 권오기 씨는 요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경진이 병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진이 아버지는 10여 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일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바로 이 딸이었다. 제가 다 차려놓고 수저만 들면 먹을 수 있게 해놓고 가도 안 먹어요. 혼자서. 혼자서 안 먹으니까 저기 하더라도 꼭 들어와서 챙겨주고 같이 한술 먹고, 그럼 저거 안 먹으면 또 저 먹으라고 지도 자꾸 권하고, 그러니까 서로 권하면서 한 숟갈씩 먹고 나가요. 먹어봐. 맛있어. 입맛이 없는 경진이를 위해 따뜻한 새밥을 지었다. 예전엔 무엇이나 잘 먹던 딸은 살이 많이 빠졌고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힘들어한다. 벌써 수능을 2번이나 포기한 후 아직도 대학 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어려울 것 같다. 어머니는 그저 경진이가 살아만 있어주길 바란다. 사는 거 자체가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면은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경진이가 저렇게 아프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막 닥쳐오니까 제가 자꾸 주눅이 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섭고. 힘들다는 것보다는 무섭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경진이는 지난 5월 8차 항암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다. 폐암이 발견된 뒤로 매달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9차, 10차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혈압 괜찮아?
지난번 갑상선 암 수술 당시에 쓴 돈은 대략 1,000여만 원. 그때만 해도 모아둔 돈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벌써 3년이다. 더욱이 경진이의 항암 치료는 6차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고 7차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다. 7차 딱 받았는데 예상보다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때보다 진짜 10배 이상으로 나왔고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게다가 오빠도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당연히 아니고 엄마 혼자 고생하시니까 미안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권옥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보기로 했다. 차상위나 빈곤층으로 분류되면 경진이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항암 치료에 대략 150만 원이 필요한데 권옥희 씨 한 달 수입은 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아 산 집도 팔려고 하지만 이걸로 치료비가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러는데 내가 증명할 게 없죠. 내가 엄마한테 우리 딸한테 뭐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이 부서져도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경진이 살 수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계속 엄마가 쳐다보면 되게 주름살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자는 게. 그리고 혼자 계속 쳐다보다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엄마까지 아프면 엄마까지 아프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암이나 백혈병 같은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백혈병 환자 고석주 씨는 매주 서울에 올라와 치료를 받고 홍성으로 내려간다.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그는 혼자 산다. 병을 얻고 치료를 받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평생을 두고 쌓아온 재산과 모든 능력은 사라졌고 그는 얼마 전 최후 통첩을 받았다. 삼 3개월 정도 더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 붙여가지고 의사가 근데 사람 목숨을 사람이 얘기할 수 있냐고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석주 씨의 집은 겉보기와는 달리 유럽식 가구와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한때 독일 생활을 했던 그는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였다. 교향악단에도 있었고 여러 장의 연주 음반도 냈었다. 유럽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명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제법 돈도 모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국가로부터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동안 병원에 낸 돈만 5,500만 원. 자가 골수이식이라는 마지막 방법이 있지만 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비급여라고 해서 그 돈은 그것을 안 내주면은 그러면 보험이라는 말을 빼야죠.
그건 대국민 장사지 그 어디 보험이에요. 저기 복지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고석주 씨도 중증 질환의 진료비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얼마나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KBS 스페셜은 총 200명의 중증 질환 환자 가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비급여로 인한 부담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 변동, 계층 변동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 한 달에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72%, 400만 원 이상 쓰는 환자도 25%나 된다. 병이 나면 소득도 크게 줄어든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수입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도 약 30%. 따라서 병이 나기 전 중산층이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47%였으나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도 여전히 중산층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중증 질환에 걸리면 중산층의 70% 이상이 몰락한다는 뜻이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가게가 파산한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뭐 안 됐다, 병원 못 가니까 참 불쌍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딱 끊어서 당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당사자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2세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건강과 가난이라는 문제가 중첩돼서 계속 나타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요?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게는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이수정 씨도 그런 경우다. 어쩌냐도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안 더워? 그 땀을 뻑뻑 아내 흘리고 있어. 임정희 씨의 병명은 중증 근무력증. 괜찮았다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병이다. 평소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 돌리지 말고 이번에만 그냥 해도 지금만 중환자실에 들어와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은 지 20일이 넘었다. 그냥 지금만 하라고. 하루하루 수십만 원씩 병원비가 쌓이고 있다. 그동안 아내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 종양 제거 수술도 했다. 아내의 진료비로 들어간 돈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다. 찌를 때마다 피는 안 나고 먹은 건 없고. 희귀 난치병과의 싸움은 의료비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오늘은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냥. 안타깝고 마음만 아픈 거죠 그냥. 아픈 건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 딴 건 대신 해줘도.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래 오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이수정 씨는 지난 20년 동안 늘 돈에 허덕이며 살아왔다. 지금도 일을 하지만 이달에도 적자다. 아내가 아픈 이후로 이사만 16번. 서울에서 살다 점점 내려와 지금은 평택에 산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런데 이 월세는 현재 15개월째 밀려있다. 죽고 싶다고. 진료비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죽으려고 그러면 그 진료비 다 벌어놓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들어간 진료비 다 벌어놓고 죽으라고. 그리고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자기도 본인도 사는 게 아니죠 진짜. 말을 안 해서 애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한테도 미안하지 신랑한테도 미안하지. 아픈 아내, 벗어날 길 없는 지독한 가난. 제일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 겪은 고생이다. 생일이나 어린이날을 챙겨준 것이 언제인지 아득하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림을 해야 했고 아들은 중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3년) 전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올해 27. 그런데 신용불량자다. 군대에 있는 사이 병원비가 모자란 이수정 씨가 아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 그만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낙인 때문에 아들은 제대로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막막했죠. 이제 갓 제대했는데
그거라도 신용이라도 없으면 어디 가서 뭐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한편으로는 엄마하고 아빠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냥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식인데. 간신히 취직을 해도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직장을 5번이나 옮겼다. 어머니가 쓰러질 때마다 응급실로 옮기고 간병을 하다 보니 무단결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였다. 부모가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아들 지성은 공부를 계속할 수도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돈도 모을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요. 계획하고 계약대로만 씀씀이 줄이면은 계약된 대로는 어느 정도 맞춰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본다면은 깝깝하죠. 이수정 씨의 딸 이지연 씨는 식당에서 일한다. 동생은 월급 110만 원 중에 80만 원씩 빚을 갚고 있고 아버지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 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 병원 안 가는 날은 덜한데 병원 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푹 자야 되는데 잠도 많이 못 자요. 오후 3시쯤 출근해서 밤을 꼬박 새워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한다.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는 셈이다. 더 이따 먹을래?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20만 원. 이지연 씨는 아버지에겐 휴대전화 조립 공장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 29살 딸이 식당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였다.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할만해요. 회사보다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회사보다도 이렇게 많아요. 뭐 세금 떼고 뭘 떼고 그런 거 다 따지면은 또 특근 나가고 뭐 그래야지 월급 더 많아지잖아요. 회사는. 근데 회사나 여기나 따지고 보면은 월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더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새벽 1시가 돼서야 좀 한가해진다. 제대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른다. 지금은 어찌됐든 버티고 있지만 이러다 평생 식당 일만 하는 건 아닌지 이지연 씨는 요즘 많이 불안하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서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취업 나가고 그러잖아, 학교에서.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통장도 적금 든 것도 깨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막 돈은 버는 대로 다 나가니까는 이렇게까지 일해갖고 뭐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임정희 씨의 병으로 인한 가난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대로 옮겨졌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도 결혼도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질병으로 인한 가난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며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 질병은 가난을 낳고 가난은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오곤 한다. 우리 아들 차군 엄마. 이성숙 씨의 첫 아들 차예성. 23개월인 예성이는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서 살았다. 예성아, 송이 엄마 왔잖아. 아빠도 왔잖아. 예성이는 임신 27주. 7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다. 너무 빨리 세상에 나온 대가는 혹독했다. 폐혈증과 콩팥 이상으로 뇌 기능에 손상이 생겼고 무려 6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 또한 성한 데가 없다.
씨를 뿌리고 꾹꾹 물어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드득 뽀드득 싹이 났어요. 예성이 엄마는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임신 6개월째 들어서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도 일을 놓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꽃이 폈어요. 그때 일을 굉장히 많이 후회했었죠.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성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고. 결혼하면서부터 이 젊은 부부의 목표는 집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용사인 이성숙 씨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일했다. 아기를 낳으면 한동안 일을 못하니까 더 많이 벌어놔야 했다. 소위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둘이 부부가 일궈내야 되는데 혼자 벌어서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또 집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교육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손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만약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그래도 예성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을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가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1.8배나 높다. 몸에서 나올 거 한 80하고 자기 요즘 이 부부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바로 예성이 병원비 문제다. 비싸지죠. 금식을 하게 되면. 이미 8천만 원가량을 썼는데 이번에 또다시 800여만 원을 내야 한다. 남은 거죠. 근데 병원 측에서는 자꾸 차명수 씨는 한 달에 200여만 원을 벌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예성의 병원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단 5만 원.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잠깐 일을 2가지 중에 1가지만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조만간에 다시 2가지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아들한테도 좀 돈이 안 들어가고 저희 생활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성이 아빠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 일을 한다. 진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그는 몸이 안 좋아도 쉴 수가 없다. 질병은 많은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가난은 대를 이어 질병을 부른다. 암 환자만 한 해 15만 명 이상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질병과 가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불행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증 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와 경제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75% 이상인 대만의 경우를 알아봤다. 타이베이에 사는 짜우치시앙의 어머니는 하루에 2~3번씩 연근 뿌리를 달여 차를 만든다. 암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들 짜우치시앙이 임파선 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그는 곧바로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치된 상태다.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 외에 어떤 치료도 받지 않는다. 그는 최근 은행에 취직도 했다. 我第一个觉得很开心，终于可以去上班了，对。然后第二个就是说，很不晓得说自己能不能做这份工作，怕说生病的身体跟以前是不一样了，对。大家有没有听到？ 짜우치시앙은 방사선 치료와 함께 몸 안에 관을 넣고 암세포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약과 처치는 빠짐없이 다 했다. 因为我是觉得说，既然生病了，需要听医生的话，加上他在当兵，政府一定会给我们照顾，所以我对医疗费用方面我有信心，觉得政府健保都会来照顾的，所以一切听医生的安排，怎样做我们就怎样听。 그렇다면 암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3,200 대만 달러 중에서 낸 돈은 100 대만 달러. 6,000 대만 달러가 나와도 우리 돈 3,000원 정도 냈다. 짜오치 시앙이 쓴 돈은 모두 4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민 건강보험에서 모두 해결해 주었다. 第二个就是说，我没有钱去医这个病的话，我可能会今天不会坐在这里，可能会很糟糕的状况这样子。 대만은 현재 무려 100여 가지나 되는 중증 질환에 대해 거의 완벽한 무상 진료를 하고 있다. 중증 질환에는 에이즈나 암은 물론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포함된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국에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류돼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중증 질환에 속하는데 한 번 투석받는 데 드는 비용이 4,100 대만 달러. 그중에서 환자는 접수비 50 대만 달러, 즉 우리 돈 1,5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健保钱全部免费，因为这个政府补助就是我们有重大伤病，这个也有残障手册。 那这个部分呢，就是由政府去负担。那我服务的公司，它还是要负担我的部分啦。但是我自己本身是不需要付任何1毛钱。所以医疗费用不必交，保险费我们也不必交。 물론 대만에도 신약이나 새로운 처치법 등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有任何新的药物或新的治疗方法要用在病人身上，那需要健保给付，要事先经过健保局审核，他会审核说可不可以包含在健保局的给付内。那如果是比较新进的药跟新的医疗技术都健保局都假设通过的话，那健保给付。 대만의 건강보험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 재정의 24%를 쓰고 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환자들, 건강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은 없는 것일까? 那这些重要基因也不是人家喜欢得的，所以你得了以后，你真的也不会就。 其他人不会对这件事情产生什么意见，我想这个是很自然的，因为我不会想我得癌症嘛，我不会因为想得补助然后去得癌症，不可能的事情。 현재 대만의 건강보험료율은 9%대, 우리보다 2배나 더 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기 위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공평 품질 효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那尤其是保费的部分，公平的保费计算方式是强调公平性，哈。那品质就是希望医疗品质可以公开透明。那效率的话就是整个简化，我们的手续简化。 그동안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월급 외에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소득이 합산된다. 건강보험국은 전 국민의 50%가량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건강보험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알아볼 수 있다. 这是有一个家庭，他一年的收入是150万，他有3个人，这样子的家庭呢，在未来的保费1个月要缴3925块。那这个家庭呢，现在1个月缴3200块，所以以后要1个月多缴725块。
这个有兴趣，你在什么时段你就来这边。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국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다. 没有生病的人，那我们现在这个在跟民众在谈的时候，这就是我们社会保险说，我有钱的人，我照顾没有钱的人，我身体健康的人，来照顾身体比较不健康的人，这个就是所谓社会互助、相互帮助的这样的一个精神所在。那当然，我们在也一直的在谈，就是说我们要用的人怎么样去节省，就是说珍惜这个资源。那没有的人，等于是很庆幸说啊，我没有，我的身体非常好，不需要这一个医师来处理。 타이종시에 사는 젠슈리에는 매일같이 언니 집에 들른다. 4년 전 난소암 진단을 받은 언니 때문이다. 언니는 18번이나 입원하며 위험한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언니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다. 집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은 넉넉하다. 那他光是一个他收那个药就7万块钱台币，将近7万。 这是只有这一个药而已，它没有包括他的病房费，没有包括他其余的特殊的药材。如果这个包括下来，那更惊人。所以如果没有健保在这上面做这种 cover 的话，我相信我姐夫薪水是不够付他药费的。那如果说这种情况，所以你看我们家的这个环境是不错，那是因为有健保帮我们做了个大伞一样，帮我们挡住了。人家说什么？ 사실 동생 첸슈리엔도 암 환자였다. 20여 년 전에 유방암을 앓았던 그녀는 현재 완치된 상태다. 이들 자매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안이 몰락하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전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집도 팔고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던 기억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所以我觉得全民健保，其实我觉得不止在我们的医疗费用也给我们这种很安定的感觉，因为你知道，你不管你后面花多少钱，政府都会帮你去付这些钱，所以你可以安心的来养病，那去治疗。那如果说没有这个东西的话，我想我每天都为我的钱在担心的时候，我也没有心情去好好把我的病给治好。原本不往哪里去？ 대만의 전민 건강보험이 중증 질환자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바로 가계 파탄을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료비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해 예전처럼 건강해질까만을 고민하는 대만의 환자들은 행복하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왜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지난해 1조 5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암부터 무상진료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략 35만 명에 달하는 암 환자들부터 건강보험에서 책임지자는 것이었다. 혁신적 신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암 환자들에게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혜택의 그 효과를 이제 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에 걸려도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이것을 다른 환자들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그 건강보험 제도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의 보험료 부담을 더 할 테니 건강보험 제도는 그러한 그 질병까지 확대하자. 우선 암부터 시행한 뒤에 점차로 다른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암 환자만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무상 진료를 하면 너도 나도 치료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53개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10%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해 약 600여 개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를 했는데 아직도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수정 보완되면 중대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넉넉하지 못한 보험 재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불과 4.5%밖에 되지 않는다. 암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큰 수를 동반되면 그런 비용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생계의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험의 근본적인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연부터 일단 구제를 하는 게 연대성 원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 우리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누리신 분들, 그분들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조금만 내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줘가지고 거의 안 낼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걸 보장해 줘야 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수고하십니다. 규리 엄마는 오늘도 원무과를 찾았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딸 규리의 진료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8일 동안의 진료비는 총 1,400만 원. 지불해야 할 돈은 620만 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보험이 진짜로 돼야 될 부분은 보험이 안 되고 보험이 돈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보험이 되고 진짜 정작 크게 들어가는 돈은 보험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야 돈 내버리고 그냥 하면 끝이겠지만 없는 사람 같은 경우야 이거 돈 이렇게 해서 애 죽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지. 없는 사람이 이거 돈 내겠어. 사랑하는 딸 규리를 살리기 위해 부모는 가진 모든 것을 털어낼 것이다. 국가와 전 국민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건강보험을 만들었지만 지금 규리의 생명은 부모만이 책임지고 있다.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해버린 사람들. 누구도 병에 걸리길 원한 사람은 없다. 가난한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과 가난의 고리를 끊는 일은 건강한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